제주도가 대중교통 혁신의 선도 모델을 만들겠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를 공개했습니다. 제주 지역 대중교통의 정시성과 평균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광양 로터리 인근. 도로 한가운데 버스 정류장이 눈에 띕니다. 이 버스 정류장은 양쪽으로 타고 내릴 수 있는 섬식 정류장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성됐습니다. 기존 양방향 각각 하나씩 있는 정류장을 하나로 줄일 수 있어 정류장 폭이 6m에서 4m로 줄어들었습니다. 섬식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정류장 폭에 따라서 조금 이게 길이를 조금 축소함으로써 인도폭 축소하는 거리를 최소화했고요. 가로수 이식 전혀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 중앙 섬식 정류장에서는 기존의 오른쪽에만 문이 달린 버스는 승객들이 타고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양문형 버스도 도입됐습니다. 차량이 주행할 때는 운전자가 오작동을 하여도 출입문은 작동하지 않으며 섬식 정류장에 도착하면 섬식 정류장의 고유 GPS 좌표 정보를 수신을 받아 그때는 좌측문만 작동을 하고 우측문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양문형 버스는 전국에서 제주에 처음 도입됩니다. 양쪽에서 타고 내릴 수 있는 양문형 저상 버스는 올해 안에 72대가 도입될 계획입니다. 오는 2026년까지 확대될 양문형 저상 버스는 모두 171대. 1단계로 서광로 3.1km 구간이 내년 4월에 준공해 먼저 개통하고 내후년까지 노영과 동강을 잇는 9km 구간에 추진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2033년까지 연삼로와 연북로까지 연결해 신도심과 구도심, 삼양지구를 빠르게 잇는 내부 순환 노선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버스의 평균 이동 속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버스들이 모두 양문형으로 교체될 때까지 기존 정류장을 계속 이용해야 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지 의문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법령과 규정 미비 등의 이유로 국공립 병설유치원에 보건 인력이 상주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유치원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제주도 내 유치원 120여 곳 중 사립을 뺀 공립병설유치원은 101곳. 여기에 상시로 배치된 전임 보건교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원아가 다치거나 아프면 초등학교 보건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병설유치원 교사들의 의견을 수합한 교육청 문서에는 겸임 문제로 응급처치에 부담이 많고 감염병 진단 등에 애를 먹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겸임 규정이 없지만 사실상 업무를 겸하고 있는 보건교사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 결국 교육감에게 직접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아이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겸임 발령은 절대 불가하다. 법 개정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유치원에 발령을 내야 한다면 기간제 교사라도 뽑고 배치할 수 있도록. 전국 유치원의 전담 보건 인력 배치율은 4%. 유아 보건에 대한 공교육의 대응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서울과 인천은 거점 유치원을 지정해 한시 보건 인력을 배치하고 세종은 유치원 40여 곳에 간호사를 채용해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별로 법률안 개정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지만 제주도 교육청은 이제서야 대안 검토에 나선 실정입니다. 유치원에 간호사를 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규모를 이렇게 보면서 제주도 교육청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담 보건 인력이 없는 유치원에 간호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4.3의 와중에 불법으로 연행되어 재심 대상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상당수의 피고인들은 행방불명되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피고인들은 부모와 형제, 어린 자식을 생각하며 억울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그 피고인들의 한이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사촌, 육촌까지 해가지고 자그마치 8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사산 사건으로 해가지고. 저희 할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는 광주에 갔다는데 할아버지는 오자마자 돌아가셨고 작은아버지는 광주에서 어디 갔는지도 지금 행방불명입니다. 우리 집안에 저에 대해서 저에게 제가 6살 때입니다.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옵니다. 옛날에 22살, 23살 사람은 뭘 알겠습니까? 지금 학생입니다. 학생이 남로당이니 반란이니 뭐니 그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게 죄를 묻고 지금 이런 시기 일어났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한번 판사님이 공판을 할 때 어떻게 공판을 하겠습니까? 이게 2년형을 때리거나 3년형을 때리거나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도 우리 무식한 사람이 생각하기도 말이 안 되는 재판을 한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재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형하고 나하고 22살 차이가 되다 보니까 형이 6.25 낳고 그 이듬해에 절 낳았어요. 그때 뭐 말로만 뭐 큰형이 있다는 소리 들었지 얼굴도 모르고 이름밖에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걸 보면은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그저 한숨만 쉬다가 돌아가신 거를 내 피부로 느껴요. 그저 살아가는 게 그저 당연히 그저 이렇게 해서 하는구나. 그저 형 때문에 어떻게 되고 그것도 전혀 모르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 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제주 지역 촛불 집회가 오늘 저녁 제주시청 앞 조형물 주변에서 열렸습니다. 진보당 제주도당 주관으로 열린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참사가 남긴 교훈을 잊지 않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은 아직도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지 못하고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를 규탄하고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투표소도 운영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 토지주의 60%가 도외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참여환경연대에 따르면 제2공항 예정지 토지주 2,108명 가운데 60.2%가 도외 거주자였고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이 24.1%, 부산, 경남 15.8%, 대구, 경북, 울산이 15.7% 순이었습니다. 거래에 개입한 기획부동산 9곳 가운데 7곳은 도외 업체였고 농업회사법인 2곳도 도외 거주자들에게 토지를 팔았습니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투기와 사전 정보 유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제2공항 건설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카지노 여론조사 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1심을 깨고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부는 업무 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LT카지노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도 징역 8개월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왜곡된 여론조사가 카지노 이전 허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진보인사 3명이 석방됐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어제 오전 경찰에 체포된 학비노조와 건설노조 제주지부 관계자 등 진보인사 3명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오늘 오후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안 탄압 저지 민주수호 제주대책위는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위기 탈출용으로 인권 탄압과 공안 탄압을 저지르는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도가 무단 결행이 잦은 서귀포 운수의 621번과 623번, 624번 노선에 대한 폐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주도는 서귀포 운수가 하루 평균 27차례 가운데 15차례를 결행해 시민 불편이 컸다고 설명했는데 업체 측은 전기버스가 고장났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다음 달 초에 폐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탈핵 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서귀포 운수를 사모펀드가 인수하면서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며 제주시 공영버스도 민간업체에 넘기지 말고 완전 공영제를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 지역 민생토론회에서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제주도가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도는 신재생 에너지 과잉 생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 자동차의 에너지를 저장하고 소규모 발전 시설을 통합발전소에서 제어하는 계획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특화 지역을 공모해 민간 사업자도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제주 지역 우주 산업 인력의 60%가 제주에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국가위성운영센터가 56명, 한화시스템이 4명을 채용하는 등 7개 기관과 기업 종사자 114명 중 60%인 68명이 제주에서 채용됐습니다. 현재 국가위성운영센터는 13명을 추가 모집 중입니다. 한편 내년 제주 한화우주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주대학교는 항공우주기업 취업준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을 단풍 명소인 한라산 천하계곡 주변에 무료 임시주차장이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계곡 진입로 인근 토지를 빌려 차량 100여 대 이상을 세울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마련했고 1100도로와 천하계곡 진입로의 교통체증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 순찰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